이달 초 기간 보고를 시작으로 문을 열었던 국회 국정조사가 4차 청문회, 어제 현장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주 5차 청문회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네, 국정조사 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그리고 채널A 정치부 노은지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노은지 기자. 네. 지금 오늘 새로운 이슈가 나왔습니다. 먼저 고영태 씨의 언론 인터뷰인데요. 자, 먼저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과 고영태 씨와 각 최순실의 오른팔격인 네. 박헌영 과장과 사전에 뭔가 청문회를 앞두고 모의를 했다. 이런 의혹인데 네. 어떤 내용이죠? 네, 앞서 이제 리포트를 보셨는데 일단 이만희 의원이 박헌영 과장과 직접 접촉한 사실은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의원실 직원이 박헌영 과장과는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자료 요청 차원에서 이게 핵심 증인이고 네. 하니까 통화를 했는데 문의를 했다거나 교사한 적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대신 이제 WK라는 그 고영태 씨의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제보자 류모 씨를 만난 사실 이게 좀 드러난 건데 본인이 네.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제보자 류모 씨 같은 경우는 고영태, 최순실 이 두 사람과 이제 일을 했던 사람인데 고영태와 노승일 씨와 같은 체대 출신으로 그 인연으로 인해서 고영태 씨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제 채널A 취재 결과 밝혀진 건데 지난 10월과 11월에 고영태, 최순실 이 두 사람이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뭔가 증거를 인멸하려 네. 했다 이런 거를 보원 기획이었죠. 네네, 보도를 기획이었죠. 해드린 적이 네. 있는데 여기에도 개입을 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가지 남는 게 사실상의 이 류모 씨라는 사람이 최순실의 측근으로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네. 사전에 좀 우호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국조특위 의원 중에서 이제 우리 얘기를 좀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네. 최순실에게 유리한 정황을 일부러 흘린 게 아니냐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고 씨와도 최대 선후배 지간으로 가까운 사이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행적들이 좀 그 고 씨에게까지 흘러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의원님 실제로 이렇게 네. 청문회를 앞두고서 그 특위위원들이 증인이나 참고인을 좀 사전에 만나고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일부 있기는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같은 게 만일 사실이라면 그건 네. 청문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특검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 수사도 있었고 네. 일종의 수사방해 의미도 있기 네. 때문에 네. 심각히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증인 관련해서는 국조에서는 1차 재벌 총수 네. 청문회를 앞두고 네. 많은 그런 제의들이 왔었어요. 좀 만나자. 특히 좀 뭐라 그럴까 피할 수 없는 네. 선후배라든지 뭐 이게 지인이나 아, 예, 네, 이런 이런 것들은 다 통해서 피해 댕길 이렇게 수밖에 오는군요. 없습니다. 예, 네. 만나는 것 자체가 적절치도 않고 또 만나자는 목적을 아는데 예, 저는 피해 당기는데 대부분의 국조위원들도 다 조심을 했는데요. 네. 이만희 의원께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조금 더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고영태 씨도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을 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좀 네. 대질신문도 한번 할 필요 있겠습니다. 이러면. 네. 자, 노은지 기자, 최순실 씨가 지금 이 고영태 씨 인터뷰에 보면 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걸 고영태가 들었다는 거죠. 자, 새누리당 당대표 선거에 서청원 의원을 미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 네. 꼭 들었다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일방적인 주장이긴 한데 고영태 씨가 일단 전화통화 내용을 들으니까 2014년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 의원을 밀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통화 사실을 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서 의원을 밀어야겠다 이 말 외에 전당대회에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줘야겠다 이런 정황을 말한 건 아니어서 네. 좀 어떤 것들이 좀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이제 전당대회 때 워낙 박심 논란이 뜨거웠던 그렇죠. 때입니다. 친박과 비박의 두 좌장 간의 그 대결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근데 박 대통령이 서청원 의원과 가까운 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네. 그래서 청와대는 일부러 뭔가 개입을 하려고 해도 그게 대놓고 개입을 할 수는 없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박 대통령이 당시에 전당대회에 참석을 하면서 서 의원뿐만이 아니라 친박계 다른 당대표 후보자들, 최고위원을 노리고 나온 후보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온 상황이었고요. 서 의원은 지금도 계속해서 황당한 주장이고 정말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고영태 씨 주장이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친박계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혁신과 통합 모임을 출범하면서도 최순실을 전혀 모른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최순실에게 요만큼 도움이 있었다면 검찰이 벌써 서청원과
모든 우리 의원들에게 화살이 왔고 이미 검찰 가서 재판받고 감옥에 가 있었을 겁니다. 네, 뭐 열심히 핏대를 네. 올리면서 얘기를 굉장히 하는데 네. 최순실의 남자 이런 지적을 받으니까 거기에 되게 발끈해서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면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최순실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최순실이 있다는 거 몰랐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았지. 그거 몰랐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네, 일단은 뭐 최순실 씨가 20대 총선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개입을 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게 채널A에서 단독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든 새누리당 상황에도 개입을 했지 않겠느냐 이런 의혹은 계속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도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네. 리포트에서도 살펴봤지만 이번 청문회에서는 무엇보다 핵심 증인들의 거짓말이 들통나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았거든요.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네. 검찰 수사 그리고 언론 보도에서 불거진 의혹들을 계속해서 의원들이 추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발뺌을 했다가 증거가 나오면은 실적 말을 바꾸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네. 일단 최순실의 단골의원 원장으로 이번에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았던 김영재 원장의 경우에는 세월호 당일에 골프를 쳤다고 하면서 박 대통령의 미용 시술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변명을 했었는데 톨게이트 영수증이 조작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함께 한번 보시죠. 처음에 갈 때는 7,600원이고 네네. 올 때는 6,600원이에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요금이 네. 이게 지금 둘 중에 하나가 가짜인데요. 그 당시에는 7,600원이 맞았대요. 근데 네. 2015년 9월 1일부터인지 이게 6,600원으로 요금이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청문회장에서 김 원장은 요금이 왜 다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를 못했는데 이제 박영선 의원이 일방적으로 얘기를 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금이 왜 달라졌는지 이 부분도 앞으로 청문회가 계속 된다면은 좀 명확히 드러나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한정 의원. 어제 그 국회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예. 이 김영재 의원에 직접 갔었습니다. 가셨죠. 현장 네. 조사 하셨는데 네. 거기서 본인이 그때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에 예. 장모를 치료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 서명이 다른 서명, 그러니까 기존의 예전 서명과 분명히 좀 달랐다. 이래서 뭔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우리 국조위원들이 어제 그 김영재 의원실을 가서 네. 의료 기록을 직접 열람을 했습니다. 네. 4월 16일자 행적을 알기 위해서 그랬죠. 네. 원래는 4월 16일 날 진료가 없었다고 그랬고 골프 치러 갔다고 했는데 네. 날짜 시간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뭐 했냐? 그러니까 장모 네, 이야기하고 또 장모에게 프로포폴 투약 해줬다. 기록이 나와가지고 네. 그 누구한테 준 거냐? 네. 장모한테 치료를 했다. 네. 그 기록을 봤더니 기록이 있기는 있어요. 네. 근데 그 기록을 따로 분류를 네. 해놨더라고요. 네. 원래 이렇게 쭉 일지로 돼 있어야 되는데 아, 별도로 별도로. 빼날짜 별도로. 빼놨고 네. 그리고 그 밑에 김영재 의사 사인이 있는데 그 평소에 하는 김이라는 자기 사인하고 누가 보더라도 다른 필체로 김이 적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조작된 문서 아닌가라는 우리가 네, 지금 의심을 하게 화면에 나오고 됐습니다. 있습니다. 예, 좀 그래서 실체가 달라 김 보이긴 의원은 뭐라고 하네요. 얘기를 하던가요, 저거에? 언론물이고 김 원장. 말았죠. 네. 그쪽에는 뭐 정상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네. 어제 이걸 봉인을 해가지고 네. 특검에 넘겼습니다. 정밀 수사가 진행될 겁니다. 네. 좀 필적 감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 또 현장 조사가 어제 좀 형식적으로 흘렀다 이런 얘기가 네. 있어요. 네.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좀 지적을 했었는데 6층 말고 이제 7층에 거기 김영재 부인의 이제 회사가 있는데 예, 여기 거기는 6층에 있죠. 네, 안 가셨다면서요. 네, 6층을 저희들도 안 당황했어요. 가셨다면서요. 네. 네. 요즘 저 국조 보시면서 국민들이 많이 답답해 하실 겁니다. 욕도 네.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네. 네. 6층에 그 사무실이 있는지 몰랐어요. 아, 부인 네. 사무실 있는 거. 예, 깜짝같이 몰랐습니다, 우리는. 네. 공장이 어디 밖에 있다고 했는데 네. 그 사실 사무실은 그 바로 밑에 층에 바로 밑에 층.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 현장 조사 갔더니 다른 병원 직원이 아는 사람이 나와서 뭐 안내를 했는데 네. 당신 누구냐? YJ콥스 직원이라는 거예요. 네. 어디서 왔냐? 부인 밑에 사무실. 밑에 쓰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알게 됐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앞으로 국조기관이 좀 남아 있습니다. 네. 1월 15일까지 공식적으로 추가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조금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그동안 현장 조사까지 하시고 4차까지 청문회까지 하셨는데 우리 예. 국민들은 아마 이번 청문회 계속 지켜보면서 상당히 방송 시청률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예. 주목도가 그만큼 높았는데 여야 의원들이 좀 이런 부분들 좀 사전에 좀 치밀하게 준비를 못했다는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은 솔직히 예, 많이 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저 또 인정을 합니다. 몇 가지 근데 좀 변명을 드려야 되겠어요. 네. 네.
국민들은 국민 법정을 원하는데 네. 우리 국회의원들은 대변자입니다. 국민들의 궁금증에 대한 대변자입니다. 우리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인들의 모르쇠 또는 명백한 위정조차도 사실 이 법적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네. 그리고 국회 이번에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위원들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아, 네. 위원장 포함하면서 18명입니다. 여야 네. 9대 9로 나누다 보니까 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질문 시간이 7분입니다. 앞에 타이머는 돌아갑니다. 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질문을 신문을 통해서 끌어내는 것이 한계가 있었고요. 위원 수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네. 미국처럼 청문을 한다면은 청문 사전 준비 과정을 네. 인력, 네. 자료 등등을 해서 네. 제대로 된 청문을 해야 되겠다. 이번엔 조금 너무 급히 네. 진행된 거 아닌가 이런 좀 아쉬움이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도적 개선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집중 조사가 더욱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김영재 의원뿐만 아니라 노은지 기자 그 핵심 증인의 말바꾸기 사례가 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당시에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장수 주중대사가 굳이 귀국까지 해가지고 들어왔었는데 앞선 네. 주장을 뒤집었는데요. 일단 어떤 얘기인지 청문회장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샅샅이 뒤져서 철저히 구조하라. 그 말에 제가 혼돈을 한 것인지, 착각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유리를 깨서라도 구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워딩이 안 된 것인지, 그건 제가 지금 확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김 대사는 원래 이제 베이징에서 특파원들이랑 네. 간담회를 가졌을 때 박 대통령이 그 당시에 유리창을 깨서라도 구조해라 이렇게 다급하게 지시를 했다고 증언해서 뭔가 좀 힘을 실어주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청문회장에 갑자기 들어오더니는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을 네. 얼버무리면서 말을 바꿨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정유라의 2대 입학 특혜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사실을 청문회장에 등장했던 이제 2대 교수들이 정면으로 부인하는 등 핵심 증인들의 변명 그리고 말바꾸기가 계속됐습니다. 네. 네, 어제 청와대 현장 조사가 무산됐죠. 청와대 경호실에 대한 국조특위 현장 조사가 무산이 됐는데 네. 그렇다면 22일 5차 청문회가 끝난 뒤에도 현장 조사를 하겠다. 이게 지금 국조특위 입장이죠. 네, 일단 제가 김한정 의원께도 여쭤봤는데 일단 22일 이후에는 그대로 네.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네. 일단 5차 청문회 이후에 뭐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경호실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좀 추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셨는데 부속실이나 또 국가안전보장회의 그 NSC 상황실까지 좀 포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해군 함정이나 공군 뭐 이런 그 공군을 동원해서 세월호 사고 현장을 모니터링할 시설이 NSC 상황실에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 네. 세월호 당시에 이제 박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가안보실장조차도 거기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의혹들이 있어서 이걸 좀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청와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북한의 어떤 이제 안보 시설로서의 위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호실을 좀 공개하기를 꺼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위에서 아무리 이제 22일 5차 네. 청문회 이후에 추진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좀 가봤자 또 어제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좀 의구심은 드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의원님 과거 이제 청와대 비서실 부속실장으로 일하셨잖아요. 청와대 입장에 이해가 가시나요? 국민들은 지금 청와대를 정말 핵심으로 보고 있는데 꼭 조사해야 할. 네. 예, 저도 과거에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네. 참 잡잡합니다. 네. 근데 냉정히 말해서 이번에 경호실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 경호실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었다고 봅니다. 아, 그게 경호실의 예, 책임은 아니다. 이 네. 지금 청와대 우리가 현장 조사에서 밝히고자 했던 몇 가지 중요성 중에 하나가 비선 실세들의 무단 출입이었거든요. 네. 이거는 부속실 문고리 권력들이 오다를 내렸는데 네. 경호실에서 거절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청와대 사정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손님이라는데 거기다 툴을 달겠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혈액 유출 등 이런 또 비선 의료진의 네. 출입도 대통령이 진료하겠다는데 그래서 경호실한테 책임을 일방적으로 묻는 것보다는 네. 도리어 부속실과 비서실 그리고 네. 세월호 7시간의 행적 부분에서 네. 국가안보실이라든지 관련 보다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현장 조사를 먼저 했었어야 되지 않나 네. 하는 그런 의견들을 나눴었어요. 네. 근데 순서가 좀 잘못됐습니다. 경호실 중심의 이렇게 돼가지고 네. 앞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자, 문제는 지금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최순실 빠진 최순실 청문회. 예. 자, 핵심 증인들이 안 나오면 구치소 청문회라도 하겠다고 지금 공언은 하셨지만 아마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과연 그게 말이 지켜질까? 아마 전부 다 그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국조위원들 중에
최순실 신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습니다. 네. 만일 그듭 22일 날로 지금 다시 재차 소환돼 있는데 거절할 경우는 구치소로 갈 겁니다. 그거는 저도 제기를 했고 반대하는 위원들이 없었습니다. 네. 현장 조사 형식이든 아니면 방문 청문회든 네. 하겠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네. 하겠습니다. 또 이제 다음 주 5차 청문회 국민들이 굉장히 집중 있게 보고서 있는 사람이 있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인데요. 네. 좀 특별한 대응 전략이 있으신가요? 예, 여러 위원들이 뭐 좀 미안한 얘기 좀 벼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벼르고 있다. 근데 사실 네. 3차 청문회 전에 우병우 전 수석의 지인을 통해서 저한테 간접 연락이 왔었어요. 네. 어떤 내용? 그래서 출석하겠다. 네. 대신에 의사가 있는 거죠. 민정수석으로서 재직 기간 동안에 말할 수 없는 사정들이 있지 않냐. 네. 그럼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시라. 근데 결국 안 나와 버렸어요. 네. 다시 또 연락이 왔어요. 그 이후에. 네. 우리는 당신이 나올 때까지 소환한다. 1월 15일 이후에 연장해서라도 소환하겠다. 네. 우선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중책을 맡은 분이 이 법을 어기고 국회를 무시하고 네. 국민한테 정면 도전하는 형식은 용납될 수가 없다. 그리고 네. 도망자처럼 비치는 것도 본인의 명예한테도 좋지 않지 네. 않냐. 그리고 미안한 이야기지만 괘씸죄로 특검으로 갈 때 본인한테도 절대 이익이 될 수 없다. 네. 나오라. 그랬더니 그게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날 나오겠다는 의사를 간접 표명을 했습니다. 저는 네. 20일 날 출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나왔던 청문회 장면들을 지금 온 국민이 네. 다 기억합니다. 예. 그때 시종 모른다, 전혀 모른다 이 표현을 일관했고 상당히 법률적 검토를 거쳤던 흔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다 피해 나갔습니다. 특별하게 솔직히 야당 의원들도 제대로 된 좀 와닿는 질문을 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럼 우병우 민정수석도 법률 전문가인데 또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요, 이 국정조사 청문회장에서 모든 지시를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분들의 눈동자 움직임과 그런 뻔뻔한 거짓말 자체도 하나의 새로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해 안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형사 피의자들입니다. 네. 특검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기 네. 때문에 뭐 자신의 방어권 측면도 뭐 인정은 부분적으로 전면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고위공직을 맡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한테 좀 더 진솔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기를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역시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김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